인데 제일 지난 주말에 황당했던 사건은 우리 뭐 홍사훈 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빠 찬스 곽상도. 50억 퇴직금이 무죄가 났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진 거예요. 일단 이제 곽상도를 뇌물죄로 의율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공소유죄 실패를 했습니다. 처절하게. 이게 성남의 뜰이라는 그 민간 컨소시엄에서 이 하나은행이 이제 이탈하려고 하니까 그걸 붙들어 맬 이제 필요가 있었고 그때 주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뭐 항맥, 인맥 뭐 했을 때 곽상도다라는 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녹취를 보더라도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잖아. 뭐 이래요. 그 아들. 그리고 돈 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들 통해 가지고 돈을 줘야 돼. 뭐 이런 취지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 대가 관계라는 게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데 막 분절해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상임위가 교육이어서 뭐 상관이 있니 없니 뭐 이러다가 이제 무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 공소유지를 좀 안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별도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죄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됐으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거 왜냐면 이제 대장동 일당들 무죄 받은 것도 이미 기소가 돼 있는데 딱 똑같은 행태에 대해서 죄명만 적용법절 달리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막 증거 수집하고 이러거든요. 엄청 압박받아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증거로 쓰지 마. 똑같이 이제 곽상도 씨한테 이거 한번 판단 받았잖아. 양태가 똑같잖아. 죄명만 다른 거네. 이거 공소권 남용이야. 이렇게 나왔고 이제 곽상도를 추가로 기소해가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할 때 아들을 붙였던 거예요. 그럼 아들 너 알았지? 아버지가 사실 나 아버지한테 주려고 너를 경유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도 공소유지를 실패한 거예요. 이게 법원과 검찰의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은 합작품 같은 느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이게 지금 곽상도 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 민정수석도 지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거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심이고 혐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곽상도는 뭐 이중 기소니까 뭐 공소기각 결정으로 빼주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뇌물의 무죄를 지금 내려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앞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받거나 딸을 통해서 받거나 며느리나 사위를 통해서 받으면은 이제 다 뇌물로 처벌 못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뇌물을 선물이다,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썩은 부위들을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개혁들을 지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나 이 뇌물죄 관련해서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은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둘이는 경제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처벌했고 이재용한테는 제3자 뇌물로 해가지고 부정한 청탁 둘이 묵시적으로 눈빛만 보고도 거래했네? 아니 왜냐면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권한이 크니까. 근데 지금도 이 곽상도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50억을 수수하면서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이게 정말 지나가던 소나 개나 닭이 다 웃을 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을 벌려놓고도 무죄를 받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사법의 오욕의 판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1심 선고도 황당하게 오인성 판사, 그 다음에 이제 김인택 판사의 그 명태균 김영선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곽상도 판결도 그렇고 뭔가 사법부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증거에 맞게 그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그런 판결을 내니까 이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더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김영선도 대단히 황당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황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경험치게 너무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법조 뭐 공부를 하거나 법조 출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상식이 응축된 게 법이고 이 법이 못 덮으면 판례가 이거를 커버하는구나. 이걸 대단히 강하게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안 그런 거예요. 판사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정말 그렇다고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도 납득해야 되고 사람들도 납득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10원 단위까지 명태균이 세비를 갈라먹겠다고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 이거 급여네. 누가 급여를 10원 단위까지 너 갖는 돈의 절반은 내 거야라고 해서 급여 처리를 합니까? 심지어 이거 세금 처리도 급여로 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대여 관계로 의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명태균이 무슨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김영선한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선거 10개월 전이니까 돈을 갖다 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검은 돈이 오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빌려준 돈이라는 거예요. 가라로 차용증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면 법원이 산뜻하게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행태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 그러니까 더 자기는 미리 채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니까 먼저 선점하려 들고 선을 대고 줄을 대고 이러는데 그런 맥락을 싹 다 제거하고 그래 선거 한참 남았네. 선거 들어가기 돌입하기도 전이니까 이것 봐라. 이거는 무관하고 차용증도 심지어 있네. 어떻게 법원이 이런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김인택 판사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김영선, 무죄준 판사는 이분 지금 약식 기소까지 돼서 본인 그 관련된 네. 뭐 명품 브랜드도 굿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분은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인성 판사는 정치자금법 같은 사안인데 김건희는 무죄인데 또 뒤에 있는 윤영호와 권성동은 또 유죄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계약서 써서 유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두 거기도 사건이 계약서는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예. 거예요. 그쪽 유죄 나왔으니까 예. 이게 안 맞는 거고 예. 직위원 룸살롱과 증거인멸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다 조이대 체제하에서 조이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사법부의 추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내란 재판이 이진관 재판장 걸린 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니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가야 됩니까? 법원이라는 데가 법원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른데 예. 하느님이 보호하사 진짜 이진관 재판장 만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야 되는 말이 안 되는 판사를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론이 달라지는 이거는 진짜 아니 있을 생각해 수 없는 보세요. 일인데. 만약인데 김인택이나 우인성이나 직위원이지 윤석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우인성이나 김인택 같은 조이대 같은 사람이 네.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다? 징역 한 3년 나왔을까요? 뭐 집행유예 풀어준 거 아닐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19일이죠.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그 선고 공판이 매우 기추가 주목된다. 직위원 판사가 바로 또 국부지법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23일 날 출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재판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다들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